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65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 혹시 잠들기 어렵고 자다 깨고 아침에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수면법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0년째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수면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와드리고 있는 수면건강센터 원장 박성복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수면법은 단 하나의 약 없이도 숙면을 되찾고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명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낮 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이 몸에 남아 밤잠을 방해합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늘린 다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명상을 5분간 해 보십시오. 이 짧은 루틴만으로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뇌는 수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단순한 듯하지만 뇌파의 리듬을 안정화시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체온 조절에 에너지가 소비되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침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보십시오. 바깥 조명이나 자동차 소음 같은 외부 자극은 노인의 얕은 잠을 자주 깨우는 주범입니다. 어두운 방과 일정한 소음은 뇌에 안정감을 주어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셋째는 취침 1시간 전 따뜻한 족욕입니다. 발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후 몸의 중심 체온이 내려가며 졸음이 유도되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 일어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족욕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지만 매일 실천할 가치가 있는 습관입니다. 넷째,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해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대신 독서나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활동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일주일만 실천해도 뇌가 밤을 밤으로 인식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옆으로 자는 자세와 베개 높이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등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기도 압박과 수면 무호흡증 위험을 높입니다. 왼쪽 옆으로 눕는 자세는 심장의 혈류를 개선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베개는 8에서 12cm 정도의 높이가 적절합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높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세는 숙면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을 돕는 간단한 음료입니다. 따뜻한 카모마일차 한 잔은 몸을 이완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탁월합니다. 또는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어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잘 맞는 레시피입니다. 이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단 하나, 예를 들어 족욕만이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밤엔 스트레칭과 호흡 명상도 더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씩 습관을 더해가다 보면 어느새 수면제 없이도 밤 11시에 눕자마자 깊이 잠들고 아침 7시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8세 박정남 어르신은 퇴직 후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새벽 3시에 눈을 떠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놀러와도 짜증부터 나고 이전과 다른 자신을 보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수면은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죠. 박 어르신은 먼저 저녁 시간의 루틴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9시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전에는 TV 소리와 스마트폰 알림이 가득한 저녁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뇌가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고 아내와 함께 카모마일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도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불면증의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생활의 불균형, 빛과 소음, 스트레스, 식습관, 심지어는 베개의 높이까지도 모두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해결책보다는 여러 요소를 조화롭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이면 환자들의 수면 일지를 확인하며 그날의 기분, 행동, 식사 시간, 조명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 속에 잠 못 이루는 원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수면 일기를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를 넘어서 그날 저녁의 감정 상태, 먹은 음식, 했던 활동 등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를 개선할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면은 일반 성인의 수면과는 다릅니다. 노화로 인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며 주간 활동량이 적어지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낮 동안 적절한 햇빛을 쬐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체내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주고 근육 활동은 수면의 필요성을 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낮잠 습관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길거나 늦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만약 낮잠을 꼭 주무셔야 한다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에 잠드는 시간이 앞당겨지고 수면의 깊이도 향상됩니다. 제가 수면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면은 포기할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생존의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곧 내 몸과 마음이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제를 끊고 자연스럽게 잠들기 위해서는 약보다 더 강력한 루틴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합니다.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한 습관과 환경의 힘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80세 이영자 어르신은 평생 수면제에 의존하셨던 분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손을 덜덜 떨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 약 없이는 단 1시간도 못 자요. 근데 요즘은 이 약도 듣질 않네요. 저는 어르신의 수면 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의 온도는 25도, 수면등을 켜고 주무시고 있었고 취침 전까지 뉴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권한 것은 침실의 온도를 19도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추워서 못 자겠다고 하셨지만 겨울철에 사용하던 얇은 전기요와 얇은 담요로 체온을 안정시키자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라이트 차단입니다. 밤 8시 이후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TV도 껐습니다. 대신 자녀분이 선물한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조용한 파도 소리를 틀며 취침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족욕이었습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하는 15분.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뇌파가 안정되는 시간이었고
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4주, 6주가 지나자 약 없이 6시간 이상 자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은 연속 이틀, 그리고 결국 일주일 중 5일은 수면제 없이 자연스럽게 잠드셨습니다. 그 이후 어르신은 매주 수면 일지를 작성하며 스스로 점검을 하셨고 3개월 후 완전히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눈가엔 자신감이 생겼고 말투도 또렷해졌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끊고 나니 내 인생을 내가 되찾은 것 같아요. 이처럼 숙면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체의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리듬은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를 정화하고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수면의 질이 곧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잠을 잘 자면 기억력이 유지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치매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수면 중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이 물질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면 부족 시 뇌에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은 치매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세입니다. 특히 옆으로 자는 자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이 자세는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뇌척수에게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뇌 청소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베개의 높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낮거나 높으면 경추에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높이는 8에서 12cm 사이이며 본인의 목 길이와 어깨 넓이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베개는 푹신한 것보다 약간 단단하면서도 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재질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베개를 고를 때 호텔식 베개나 기능성 경추 베개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또한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고 체온 조절이 잘 되는 소재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을 차게 하거나 추워서 자주 깨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따뜻한 음료는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카모마일차나 바나나 스무디는 어르신들께 매우 효과적입니다. 카모마일은 뇌를 안정시키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며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따뜻한 음료를 잠자기 1시간 전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스스로 위로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잘 버텨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뇌와 마음은 깊은 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불을 낮추고 스마트폰은 멀리 치우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카모마일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8시간 숙면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관된 취침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자고 아침도 들쭉날쭉 일어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추어도 몸은 혼란을 느끼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어르신 중에서도 수면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며 일관된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시작한 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정한 식사 시간, 짧은 낮잠,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침실 불을 끄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끼고 수면 준비에 들어갑니다. 특히 생체 리듬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이는 면역력 강화와 세포 회복, 기억력 유지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심코 지나치는 수면 방해 요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면 루틴과 환경을 갖추었다 해도 특정 습관이나 생활 패턴이 여전히 숙면을 방해하고 있다면 수면의 질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페인 섭취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홍차, 초콜릿의 카페인이 뇌를 각성시킨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카페인의 분해 능력이 젊은 세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오후 2시 이후에 섭취한 카페인이 자정까지도 체내에 남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디카페인 음료나 허브차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배고픔과 포만감의 경계선입니다.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위산이 분비되며 속쓰림이나 뒤척임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과식하면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작동해 뇌는 진정하지 못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취침 전 식사는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입니다. 특히 따뜻한 죽이나 삶은 달걀 한 알, 우유 한 잔 정도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야간 소변 문제입니다. 잦은 야간 배뇨는 단순한 수면 방해를 넘어 수면의 질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취침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는 습관입니다. 특히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을 소량씩 마시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족욕과 종아리 마사지도 야간 소변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음과 미세 진동입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나 도심 거주지의 경우 밤사이 자동차 소리나 엘리베이터, 냉장고 소음 등이 깊은 수면의 주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백색 소음기 혹은 자연의 소리를 담은 저주파 음향기기를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새소리나 비 내리는 소리, 잔잔한 바람 소리 등은 알파파 유도에 효과가 있어 깊은 잠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불안 그 자체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잠 못 들면 어떡하지, 새벽 2시에 또 깨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스스로 뇌에 경계 태세를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깊은 수면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못 자도 괜찮다, 조용히 눈만 감고 쉬자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우십시오. 뇌는 그러한 평온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서서히 긴장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점심 식사 후 졸음을 느끼시고 잠깐 눈을 붙이시곤 하는데, 이 낮잠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밤잠을 방해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것을 자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낮잠은 제대로 활용하면 수면의 질을 보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낮잠 시간은 반드시 20분 이내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30분이 넘어가면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깨어난 후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멍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시간 이내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휴식입니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심장은 안정되고 뇌의 피로가 줄어들며 오후 시간대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잠이 들게 되면 밤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낮잠을 아예 피하고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낮잠을 활용할 때는 어두운 커튼이나 안대를 사용하여 외부 빛을 차단하고 등받이가 있는 안락의자에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겪고 계신 수면 문제, 단순한 생활 습관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체 내부의 이상 신호가 수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적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에 잠들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자다가 자주 깨어 화장실에 2번 이상 가고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 잠이 들어도 항상 악몽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수면 중 숨이 멎거나 심하게 코를 골며 옆 사람이 놀라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나 입 마름 증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자는 동안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다리에 불쾌한 감각이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불면이나 스트레스성 수면 장애가 아닌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 행동장애, 심리적 트라우마 반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수면다원 검사나 전문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수면건강센터에도 실제로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그냥 나이 들어서 잠이 줄어든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심한 수면무호흡증이나 깊은 우울 상태에서 오는 불면 또는 치매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렘수면 장애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듯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맞춤형 수면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약을 드시는 것도, 무조건 자연요법만 고수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수면 문제를 겪으면서도 그로 인한 감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하십니다. 밤새 뒤척이다 보면 낮에도 기운이 없고 짜증이 나고 심지어 사람을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의 대화가 줄고 외로움이 쌓이며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수면 문제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무너지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수면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삶 전체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수면제를 5년, 10년 이상 복용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끊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끊겠어요. 약 없이 자려다 며칠을 밤새고 나니 다시 손이 가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두려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면제를 의존하고 계신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단계별 감량입니다. 수면제는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이나 졸피뎀 계열의 약물은 급격히 중단하면 반동불면과 불안, 두통, 심지어 환청이나 불안장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점진적으로 감량하셔야 합니다. 1단계는 약을 복용하는 정확한 시간과 용량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몇 시에 어떤 약을 어느 정도 복용하는지 수면 일지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2단계는 그 시간과 용량을 2주 단위로 10%에서 15%씩 감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mg을 드시던 분이라면 9mg으로 2주 유지한 뒤 다시 8mg으로 줄여가는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용량을 줄였을 때 수면의 질이 현저히 나빠지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약 외에 수면 보조 루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족욕, 블루라이트 차단, 취침 전 명상, 호흡 훈련, 백색 소음기 사용 등을 동시에 적용해 뇌에 새로운 수면 스위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면서 동시에 수면 습관도 바꾸기 때문에 몸이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단계는 심리적 의존과 싸우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약의 문제가 아니라 약 없이 자면 불안하다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수면 환경의 리추얼화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불을 펴고 음악을 켜는 일련의 루틴을 반복하면서 뇌에 이 시간이 되면 자야 한다는 강력한 조건 반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 약 없이도 뇌가 스스로 수면을 유도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 완전한 독립입니다. 이 시기에는 감량을 거의 마무리하고 마지막 용량을 1주에서 2주 유지한 뒤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을 끊은 첫 주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일시적인 불면이 생길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는 뇌가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불면이 오더라도 약 없이도 나는 다시 잘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이 단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한 분이 있습니다. 고정자 어르신은 12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오셨고 스스로 약 없이는 1분도 못 자요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6개월간 위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신 후 완전히 약을 끊고 자연수면으로 6시간에서 7시간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작은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정도로 정신도 맑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을 끊으니 내 잠이 진짜 잠이라는 걸 알겠어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수면제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도록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약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건넌 후에는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은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입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과부하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바로 깊은 잠의 첫걸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안내하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4-7-8호흡법입니다. 먼저 등을 기대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신 뒤 조명을 낮추고 눈을 감습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8초 동안 입으로 아주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4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면 산소가 뇌 전체에 퍼지며 과도한 각성이 가라앉고 심박수가 낮아지며 뇌파가 점차 안정됩니다. 특히 이 호흡은 불안감이 심할 때 혹은 잠이 쉽게 오지 않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짧은 자기 수면 유도 명상 문장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따라 읽으시거나 마음속으로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나는 내 몸에게 휴식을 선물합니다. 오늘 하루 애쓴 내 몸, 내 마음 모두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긴장이 떠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편안함이 들어옵니다. 나는 지금 천천히 깊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 이제 잠을 자야 한다는 신호를 주는 언어적 자극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자기 암시는 뇌의 변연계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안정감을 증폭시킵니다. 이 명상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족욕을 하신 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이 명상을 반복하시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수면은 내가 자야지라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허락받는 시간입니다. 몸이 허락하고 뇌가 허락하고 마음이 허락할 때 잠은 비로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누워 억지로 눈을 감으려 하지 마시고 잠을 부르는 습관들을 조용히 반복해 보십시오. 그 습관이 쌓여 어느 날 약 없이 8시간 꿀잠을 선물처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방 안 온도를 조절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디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3달 뒤에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면뿐만이 아닙니다. 낮의 기분, 집중력, 소화 상태, 혈압 수치, 기억력까지도 함께 달라질 것입니다.
수면은 모든 건강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수면을 응원합니다. 수면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게라도 바꿔보십시오. 이불 속에서 시작되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수면 시간을 매일 기록해 보시고 조금씩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조율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가 지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반응하고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약도 고가의 의료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활의 변화, 의식의 변화, 그리고 실천만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약 없이도 8시간 숙면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숙면은 그 첫 걸음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숙면의 선물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지키는 수면건강센터 원장 박성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